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골절 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네, 고령 환자의 골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는 척추 압박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더구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는 물론 생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령의 경우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더디고요.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척추는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체중으로 인한 압력으로 척추뼈가 계속 눌려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낙상 사고, 심지어 재채기를 하다가도 척추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도 워낙 길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생기곤 하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몸이 노화하면 척추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힘을 내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세 단계로 생각해 보면 머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관련된 게 치매라든지 뇌졸중 그런 게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내는 게 우리가 숨을 쉬고 그다음에 뭘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게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것들,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소화기관에. 그리고 이제 힘을 내는 부분이 척추나 근육의 문제잖아요. 특히 우리가 신경 근육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지면 그걸 파킨슨병이라고도 하고, 네. 그다음에 노화로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서 아마 통증이 오는 게 아닐까. 예를 든다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팔다리 쑤신다 많이 그러시잖아요. 일단은 근육 자체가 좀 노화가 되고 힘이 빠진다고 해서 근육 자체가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허리 주위에 우리가 허리는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허리 주위에 근력이 많은데 그런 게 빠지게 되면 지탱하는 힘이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 척추 주위의 관절이라든지 후관절뿐만이 아니라 디스크에 로딩,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근력이 약해지면 이 근력이 뼈에 붙는 부위가 있죠. 거기가 힘이 많이 그래서 근육과 뼈의 인접, 접합부 같은 데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같은 게 생겨서 뼈가 약해지면 골성으로 통증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뼈 관련된 질환이고 이게 노인성 대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골다공증은 뭐고 또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좀 살펴보죠. 일단은 우리가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데서 골다공증이란 골량의 감소, 그다음에 뼈의 미세 구조의 이상으로 전신적인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의 30%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걸 바꾸어 말하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약해져야지 뼈가 부러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뼈의 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뼈의 강도는 사실은 골량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지을 때 그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거를 골량과 골질의 어떤 미세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근데 사실은 질은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떤 그러니까 질이 좋게 되어 있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양적인 것은 사실 쉽게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골밀도 그 기계로 측정을 하면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골질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골밀도는 골량에 대한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 골밀도 기계로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었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골다공증은 이제 많이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노화의 과정은 사실은 정상적이죠. 어느 정도 뼈가 그 골양이랑 감소하는 건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같은 연령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많이 빠져 있다. 그런 것을 병적으로 간주를 하고 골다공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압박골절, 척추가 쉽게 부러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척추뿐만이 아니라 골반, 골절, 그리고 사실은 넘어졌을 때 이 손바닥을 짚잖아요. 그러면 손목 골절도 아주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성 그 척추 압박 골절은 척추뼈가 그 골절이 되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걸 말하는데요. 젊을 때 경험으로 보면 절대 이게 주저앉을 상황이 아니고 뼈가 금갈 상황이 아닌데도 아주 자그맣게 약간 삐끗했다든지 약간 주저앉았다든지 아니면 뭐 시골 분들 중에는 콩타작을 하다가 이게 수그리고 일하다가 일어날 때 끔복했을 뿐인데 아니면 이제 도시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이제 난 같은 거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화분 조금 옮기다가 끔뻑했는데 그리고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 자녀들이 이제 김치 담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김치 냉장고에서 그 김치 통 끊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비싼 김치 담으셨네요 하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좀 외상이라고 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일상에서 아무 그 의심되는 거 없고 뭐 재채기 한 번만 했는데도 금이 가서 오시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금이 가면 뭐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깁스하면 되지 않습니까? 팔에는 기부스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잘 붙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 같은 부분은 사실 그 실질적으로 기부스를 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간에 급성기에는 뼈가 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급성기에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중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콜라겐 짜부라트린 것처럼 이 그 압박력이 전달이 되면서 뼈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여돼야 되는데 문제는 골다공증 환자가 기본적으로 뼈가 잘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가해져야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뼈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누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뼈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다고 해서 좀 뼈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너무 짜부라져 가지고 등이 굽거나 허리가 많이 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을 잡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통증이 심해서 거동하기가 힘들고 남이 도와주는 상황이 되게 되면 운동량이 많이 형격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척추를 받쳐주는 힘이 더 없어지게 되고 운동량이 줄게 되기 때문에 심폐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에다가 당뇨나 뇌졸중의 합병증도 더 생기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그 골다공증이 생겨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압박이 돼서 허리가 굽거나 등이 굽으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러졌을 때보다 두 번째 부러질 때는 2의 제곱으로 이 확률이 더 늘거든요. 하나가 부러졌는데 이 압력이 앞으로 더 이렇게 굽기 때문에 그 압박력이 더 증가를 하게 되죠. 두 개가 부러지면 2의 4승으로 8배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게 악순환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과반수 그리고 70세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정상 생활을 잘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만약 척추 골절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리나 손목 같은 데 골절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다리뼈가 그 골절이 되면 약 50% 이상이 환자가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동이나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25%는 아예 그 오랜 기간 요양비 그 기관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1년 내 사망률도 20%가 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여성이 대퇴골절로 사망할 위험성이
보통 2.8%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방암 사망률과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자궁 내막암 사망률보다는 4배가 높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적이죠. 그래서 암 같은 거는 누구나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 네. 주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안 좋아서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상이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그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면 이걸 허리 디스크하고는 증상을 구분할 수 있나요? 100% 이거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령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외상 후에도 1, 2주 정도에도 그 부러진 부위, 그러니까 등이나 그런 부위, 특히 잘 부러지는 부위가 흉추 11번, 12번, 그러니까 등하고 허리하고 이음새 부분이 곡선이 이렇게 굳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압박력에 의해서 잘 부러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 옆구리로 통증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디스크와는 다르게 방사통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허리 그 부위보다는 이 옆에 옆구리 쪽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 특히나 자세 변경 시에 누웠다 일어날 때라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극심한 분 네. 오히려 일어나면 걷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도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약간의 특징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경우가 병적 골절의 가능성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골절 환자가 고령이므로 암 진단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골절이 발생하기 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경우에는 병적 골절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를 해 두어야 됩니다. 네네. 아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되나 본데요. 이 네. 병적 골절이라는 게 뭔가요? 단순히 이제 뼈가 약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병, 특정한 이유 때문에 뼈가 약해진 거를 말하는데요. 뭐 아주 그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2차성 골다공증과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악성 종양 같은 게 있으면 종양이 생긴 그 부위가 뼈가 아주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쉽게 되는 거를 병적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아주 다양하지만 흔히 요즘에 이제 우리 성인병으로 약을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다든지 항경련제를 장기 복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심실 부정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헤파린이나 와파린 같은 강력한 항응고제를 많이 복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항암제, 그다음에 장기 이식 후에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 천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신부전 이런 게 있을 때는 뼈가 확실히 2차성으로 많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이건 또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그 아주 살이 마른 노인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증상이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누웠다 하기 힘들고 옆으로 몸을 틀 때도 막 고함을 지르는 노인분이 오신다고 하면 일단 증상으로는 의심을 하고요. 이제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등 쪽을 두드리거나 그러면 많이 아프고 기침할 때도 많이 울리고 그러면 그리고 디스크와는 다르게 양옆으로 당기고 그러면 많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리뼈가 어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 하면 저긴가 보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찌그러져 있는 게 사실은 젊었을 때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급성 만성을 엑스레이만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증적으로는 증상을 보고 많이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확진은 MRI를 찍으면 급성 골절은 하얗게 나오고 네. 예전에 골절됐던 거는 그 주변하고 똑같이 검은색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서 급성 골절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임상에서 그 증상은 강력히 의심이 되는데 조금 전에 엑스레이에서 짜부러져 있으면 참 좋은데
알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증상은 저분이 분명히 그 금이 갔다. 근데 엑스레이가 멀쩡한 분들이 있어요. 엑스레이가 멀쩡한 이런 분들은 아주 초기라서 엑스레이에서는 거의 정상인데 MRI를 찍으면 실금간 게 딱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분이 증상도 다 의심이 되고 그런데 허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안 좋으신 거예요. 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약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 중에 어떤 게 또 이상이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어성이 있는가를 모르면 그때도 또 MRI를 찍어야지만 그 5개가 다 안 좋은데 그중에 다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만 부러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평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골절은 엑스레이나 CT 진단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MRI만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술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술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날이나 엑스레이 찍은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MRI를 찍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하게끔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렇게 뼈가 골절이 됐을 때는 빠른 처치를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그 약하고 주사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골다공증은 비타민 D나 칼슘을 보충을 하고 골다공증 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골다공증 약이 어떤 게 제일 센 거예요. 효과가 제일 좋은 거 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약효나 부작용이 조금씩 약마다 좀 다르고 기전이 설명이 있는데 그건 의과대학에서 배워야 될 거고요. 환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골다공증은 뭐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뭐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뭐 6개월,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들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제형을 어떤 형식으로 먹는가보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형에 따라서 약간의 효과는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먹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매일매일 먹는 약은 사실 질리기도 하고 빼먹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 먹는 약도 잊어버렸다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주로 선호하는 게 3개월 정도 너무 또 텀이 길어서 1년이나 그 정도 되면 또 잊어버리기도 쉽고 해서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렇게 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계속 뭐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쭉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이제 뼈가 튼튼해졌다 하면 중단하기도 하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아직도 계속 골다공증이 유지된다면 계속 유지하는 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과 주사 치료를 해도 뭐 어떤 압박에 의해서 척추 골절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에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붓게 하자 해가지고 한 4주 이상 가만히 누워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시술의 부정적인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시술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적어도 한 2주 정도 뭐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압박 정도가 크지 않으면 누워서 치료하는 쪽으로 그래서 붓게끔 하는 자연적으로 붓게끔 하는 치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의견이 일단 압박 골절이 되는 분들은 일단 고령이시고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잘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누워 있으면 근육의 힘도 많이 떨어지고 운동량도 부족하고 심폐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 그다음에 심폐기능이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통증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 하나는 멀쩡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압박이 돼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임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초기에 이분이 변형이 많을 사람 아니면 변형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을 사실은 정확히 구별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골 시멘트 시술을 압박 골절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이 뭐 안전하고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가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젊고 이제 압박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존 치료로 저도 이렇게 증상 좋아지는 거 봐가지고 자연적으로 붓게끔 하는 치료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여기에 이제 골다공증성이 앞에 이제 질환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예방이 먼저이겠죠. 일단은 골다공증 예방이 먼저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예방하는 방법은 적당히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위주로 해서 많이 먹고, 그다음에 체중이 너무 날씬하게 빠지지 않도록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조금 전에 햇빛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햇빛을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 하듯이 우리가 햇빛을 쬐야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비타민 D가 있어야지 뼈를 만드는 데 조효소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인병 으로 질병으로 약을 드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골다공증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특히 금주, 그다음에 금연, 절제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신경 써야 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예를 들면 우리가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에 뼈가 가장 튼튼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가령 돈으로 치면 골양을 1,000만 원 저금을 한 사람과 500만 원 저금을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쓰잖아요. 쓰면서 조금씩 빠지는데 1,000만 원이 돼 있던 사람이 빠지는 정도와 500만 원이 있는 분이 빠지는 정도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후 자금으로 쓰는 거와 똑같이 골량도 젊었을 때 최대점을 찍어 놔야지 나중에 돼서도. 그래서 젊었을 때 나 나중에 골다공증 약 먹고 뭐 그러면 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쇠 모이만큼 밥 먹고 영양 급식 안 하고 이렇게 심한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체중 감량 많이 하시는 여자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많이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충분히 먹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면서 운동 유지하고 그러는 게 노년에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네. 네. 자,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어느 날 우리의 일상이 크게 불편해질 수 있는 만큼 평소에 꾸준한 관리와 또 예방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